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이 가지도 못하고 또 내리지도 못하다가 지금 하방 쪽으로 살짝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는 보합 쪽이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들에도 움직임이 좀 생길 수 있는 사실 이 정도 시간대 마지막 거래가 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 이용해서 문의사항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하치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얘기해야죠, 바로. 네. 정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오늘은 좀 제가 코스피 차트 파동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녹화 방송도 좀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좀 알려드리면은 현재 우리 코스피가 약간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보면 약간 플랫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파동이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의 1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1번 파동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또 3파동으로 자, 2번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5개의 파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파가 즉 3파동에 하나, 3파동 하나가 나오고 이제 5파동 현재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일정 부분 좀 기간 조정을 살짝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파동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갑자기 이제 항생지수 확 밀리면서 우리나라 지수 좀 같이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조정력을 염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장까지는 괜찮게 보라고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괜찮죠.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조정력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라인을 조금 정해드리면 2195 라인이 무너지면 본격적으로 좀 기간 조정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살짝 무너졌어요. 648선이. 그래서 이 648선이 지금 살짝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반등력이 강하게 내일 흐름에 나타나지 못하고 이대로 쭉 밀리면은 기간 조정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장의 기간 조정, 한마디로 살짝 뭐 교정 파동 정도죠. 살짝 조정력 신경 쓰시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혹시 덧붙이실 내용 없으면 바로 종목 상담 갈까요? 예, 바로 가고 있다가 장 끝나고 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9201번님의 문자입니다. 유한양행 매수해도 될까요? 얼마까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뭐 유한양 유일한 박사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미지 좋죠? 예, 대표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30만 5천 원 정도였네요. 210원에서 지지난해 한 3년 전에 이제 고점을 좀 찍고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매매로서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라왔고, 또 이제 이게 또 논이 들어오는 게 오늘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좀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방금 이제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건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눈에 좀 띄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또 눈에 좀 들어온 부분도 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이격도를 좁히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의 그 매매보다는 오히려 이제 21선이라든가 121선 정도 내려왔을 때 한 22만 4천 정도,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120선 정도에서 매수를 좀 닫게 되면은 손절 라인 한 61선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120선을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고 오면은 이제 전 고점까지 보시면 목표가는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6475번님, 삼성바이오로직스 407,500원에 비중 30%. 잘 달려요, 오늘 오랜만에. 네, 오늘 특히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수익 중인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3만 한 5천 원 정도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매도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하고 절반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저항 받고 밀리면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 이걸 그냥 강력하게 뚫어버리면은 48만 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기술적으로 답변해 주셨고요. 1820번님, 롯데푸드 관심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은 한중간에 이 회담, 그게 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또 보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좀 봐도 주가 자체가 최근에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한 작년이네요. 작년 8월 이후에 좀 끊임없이 지금 쉬지 않고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중재 역할을 좀 한다고 하면은 나올 것 같고, 또 중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가는 40만 3천 원 있죠. 이날 이 저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한 61선, 조금 더 61선 도파가 된다면 120선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푸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3885번님의 신일산업입니다. 1,750원의 비중 절반인데, 신일산업하면 사실 여름 특수주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뭐 난방기도 만들기 때문에 그쵸, 또 겨울 사실. 또 특수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여름 때도 움직이고 겨울 때도 움직여요. 근데 시장에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720억짜리 회사가 현재 1,300억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냥 여름 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이제 빠지고 나서 기술적 되돌림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밀리지 않고 만약에 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1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 드리고, 1910원 매도.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못 나오고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밀리면은 그 라인이 대략 지금 오늘 캔들의 중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의 중심 라인 1,800원 라인. 그래서 1,800원 라인 깨지면은 이대로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1,800원 라인 전량 입절, 아시겠죠? 그리고 깨지지 않고 올라가면 1,91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원 라인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271번이면 조선내화 92,300원에 비중 35%. 어떻게 할까요? 회사는 상당히 좋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내화물, 기계 부품 쪽, 특히 내화물 쪽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벽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불이 화재가 났을 때 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녹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참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또 건설 쪽, 그리고 토건 쪽 연결해가지고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딱 치고 가는 그 부분도 아니죠. 왜냐하면 주수도 그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최대 주주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배당도 주고 매출도 잘 나오고 또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떤 모멘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미래 성장 그쪽하고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기초적인 산업 쪽하고 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상장된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급등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꼬리를 잘 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음봉을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급격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매수가가 92,300원인데요. 조금 더 봐서야 92,000원까지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도파를 한다고 하면 한 10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절은 그렇게 특별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손절이야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안 잡고 목표가만 잡고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선내화 목표가 잡고 편안하게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라이콤이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4092번님이 주셨어요. 네, 이번 강연회 때죠. 한 11월, 12월 강연회 할 때 제가 이제 배당주 언급드리면서 이라이콤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때 대비 대략 한 10%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강연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일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지금 여쭤보시고 계시고. 근데 지금 이라이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죠? LCD 쪽이 이제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순자산 가치 2,554억짜리가 부채가 48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자본 총계로 따지면 이라이콤의 순자산 가치는 2,068억.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76억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저평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제조업 기업 중에 기말 현금성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된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이제 몇 종목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돈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이제 이 LCD 쪽이 호황이었을 때 잔뜩 자산을 좀 쌓아놓고 있는데, 기말 현금성 자산이 2016년 말 기준으로 1,200억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업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한 2017년부터 지금 배당을 하면서 금액을 좀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많이 또 축소가 되었다가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888억의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76억 원이죠.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적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하고, 또 배당도 또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 돈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배당을 만약에 올해도 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7.35%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로서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5,600원대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라이콤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면 언제 사셔야 돼요? 26일 전까지 사셔야 되죠? 그러니까 26일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자, 26일 날 사셔서 27일 날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5,600원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 받을 때 따라잡아서 밀려버리면 물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 대략 5,400원이라든지 5,35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이때 기술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50원, 5,400원 정도의 분할로 매수 접근 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배당 27일까지 홀딩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받아야 되니까요. 예. 이라이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이번에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27일 배당 라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911번님은 주성 엔지니어링 8,9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017년도였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태양전지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같은 사업도 좀 하면서 좀 급격하게 2,7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뭐 한 3년에 걸쳐서 많이 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소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의 핸드폰 부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자, 2017년도에가 2,727억이 매출액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7, 당기순이 420 나왔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 18년도,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매출액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주가가 좀 봤을 때도 뭐 시총이라든지 매출액 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높다. 근데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제 이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ROE가 높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의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급격하게 돌아서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매출액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소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다 하면은 이 박스권 이탈을 하면서 5,340원도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고 돌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올라갔다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추세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박스권이 지금 매수가가 좀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 오시면은 여기 오면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고요. 0142번님은 코미팜 16,800원에 100%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셨어요.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기업이거든요. 941억짜리 회사가 지금 9,900억입니다. 원래 동물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었는데 인체의약품 코미녹스, 즉 암치료제죠. 요거 개발하면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부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고평가니까 웬만하면 물리지 않게끔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도 많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손절 라인 15,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15,000원 깨고 내려가는 거 버티지 마세요.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00원 손절 라인 잡고 오늘 원래 시초가 떨어져서 시초가 좀 그죠? 어제 종가 대비 떠서 시작했는데 오늘 매도 자리가 여기 16,300원 정도 자리였어요. 그죠? 여기서는 단기적인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요 타이밍에서 아마 실수로 잘못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매도 자리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15,000원 손절 라인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 16,3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만약에 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17,900원에 전략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경우 17,900원 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링네트 9021번님께서 4,150원에 비중 30%. 테마성으로 약간 얽혀있죠? 예,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 종목인데 그게 이제 왜 잡혔냐면 이주석 대표이사가 안철수 의원과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들 쪽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오늘 좀 기사가 났었죠. 좀 이야기를 결정을 해달라 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의 테마주들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고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관련하고 좀 연관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 성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죠. 또 최대 주주도 그렇게 외에서 18일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적지 않은 또 물량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가총액 매출액 대비해도 뭐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성향이고, 그다음에 ROE도 6% 뭐 이 정도의 종목이 나오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배당금을 안 준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한 100% 이하대, 뭐 70%대에서 50%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자, 올해 19년도에 2017년도에 1,485억의 매출액, 뭐 영업이익의 52억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뭐 실적까지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150원 소위권에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4,070원 정도가 참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런다 하면은 4,600원 또는 4,800원 테마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링네트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좀 경우의 수로 짚어주셨습니다. 5118번이면 IT센 6,307원에 37%. 여러 번 걸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IT센 지금 현재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좀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좀 단점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자본 총계, 지배 자본 총계가 290억밖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게 못 올라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승력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빠질 수 있는 라인이 5,900원 라인이에요. 5,900원 지지받고 반등력 나오면은 6,400원 정도 부근에서 빠져나올 생각 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900원 무너지면 그대로 5,360원 정도 라인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91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6,400원에 빠져나오시고, 요 5,900원 깨지면서 밀리는 거 방치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대로 또 5,35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900원 손절 라인 잡고 반등 나오면 6,4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5,900원 손절 라인, 6,400원은 익절 라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5147번님의 우수 AMS 3,230원에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하고 연관이 됐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에 제품을 좀 들어가는 공급을 하다 보니까 뭐 2,000원짜리가 8,340원까지 올라오면서 단기간 중기적으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 올라온 부분에서 시세 차익이 나온 부분에서 어떤가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자, 121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120 밑에서 좀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것은 추세선을 그어서도 볼 수 있고, 다른 뭐 지표로 뭐 MACD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 뭐 다양한 뭐 스토캐스틱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인데, 그 이평선 중에서 121선이 이제 6개월 추세선이 되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매출액 대비 봤을 때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12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부분에서도 들어가도 늦지 않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21선이 이제 붕괴가게 되게 되면은 조금 더 계속해서 우향으로 계속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3,3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수 AMS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영진약품입니다. 6625번님께서 7,800원에 비중 20%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이죠. 지금도 뭐 자산가치 대비 한 10배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기술 이전한 신약 물질이죠.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제에 쓰이는 이제 이 물질이 미국 FDA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좀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기술적 반등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상승한다고 보지 마시고 좀 하락 대비 제가 보기에는 지금 38.2% 구간 대략 한 7,25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또 여기까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고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우리가 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제가 한 6,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6,2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 나오면 7,20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8834번님께서 한미반도체 6,700원의 비중 15%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강화도 연관이 되고 있는 좀 사업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LED 장비 쪽,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전자파 등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 이야기가 나왔고 또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포부도 발표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ED 쪽 장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루멘스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을 드릴 때 이 다음 달 1월 7일에 미국에서 CES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로 LED 쪽 관련된 제품들이 대거 선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선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요. 자, 그러면 또 올라갈 때도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매물대들을 한 번 정도 저항을 맞고 또 돌파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부분 저항으로 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자 오늘 또 음봉이 좀 크게 만들다가 지금 저가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이격도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오면서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려서 오늘 정도에서의 가격대에서 일단 3분의 1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5일선이 밑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이 나온다 하면 여기서는 전량 좀 매도를 좀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가 나중에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조금 더 간다고 하면 8,400원까지 보시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들어봤고요. 다음은 1911번님의 나스미디어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매수해요? 네,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손절 라인 제가 얼마로 제시해 드리냐면 오늘 양봉의 중심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손절 라인 깊게 잡아봤자 좋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32,700원, 32,700원 손절 라인 잡고 이 상태로 33,300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저항 라인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상승력 나올 수 있어요. 저번에 저항으로 부딪혔던 36,400원짜리. 그래서 32,700원 손절 라인 잡고 36,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예스티입니다. 8540번님께서 12,500원의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반도체 쪽 연관해가지고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자, 그 전에 상장하기 전부터 해서 보시면은 급격하게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빠지는 그런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왜 빠지는가 우리가 내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EPS가 마이너스 452원이고요. 그다음에 ROE가 마이너스 9.69라. 자, 자기 자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자를만 하고 있지 내가 가져가는 돈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년 이후에 18년도에 급격하게 지금 매출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적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썩 실적이 좋지 않는, 꾸준하게 상승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가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드려서,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로 하면서 일정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또 일정한 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우리가 핸들링이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약간의 지금 이권에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1선에서 120선 여기 자리에서 조금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기적인 좀 지지대가 여기에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1선에서 120선 오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은 한 3%, 목표가는 5%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스에 드린 것도 손절이 아니고 목표가 작게 드린 것도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손절이 온다 하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EST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겠습니다. 1600번님께서 신스타임즈 6,37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물량이 다 좀 털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면 안 되는 기업인데 지금 물려 계시다 보니까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의견. 지금 여기서 더 물려 들어가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손절, 지금 상황에서 손절하기는 건 의미 없으니까 지금 장도 다 마감이 됐고, 내일 흐름에서 오늘 종가가 지금 5,780원이죠. 거의 이제 요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되면은 대략 한 6,4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만약 오늘 종가보다 내일 시가가 떠서 상승력이 나오면 한 6,4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고, 만약에 내일 시가가 오늘 종가랑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 밑에서 시작되면 그냥 전량 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스타임즈까지 잡아주셨고요.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제 동시효과 저희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3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거의 없고요. 계속해서 2200포인트 살짝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큰 움직임은 사실 오늘 코스피 없었습니다.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폭이 없고 딱 중간 정도에서 현재 마감이 되려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기관이 사주고요. 외국인 개인이 파는데 오늘 개인이 좀 많이 팝니다. 개인이 2,749억 원을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이 2,599억 원을 사주는데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이고, 투신 쪽에서만 소량, 정말 소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살짝 밀리네요. 일단 지난주까지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거의 없이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밀리면서 같이 살짝 밀리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신고가 경신한 뒤에 다시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6%대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밀리지만 또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신한지주도 올라가고 LG화학이 살짝 또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647.42, 2.31포인트 하락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52부터 646까지 밀린 뒤에 저점 대비 1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개인 동반 매수, 외국인 팝니다. 기관의 매수는 주로 금융투자 쪽이고요. 연기금 소량 매수, 투시는 소폭 매도, 개인도 매수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HLB 올라가고요. HLB 생명과학도 잘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 장 후반에 포착이 된다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달립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CJENM이 장 후반에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펄어비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모터리얼즈, 슈젤, KMW 빠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오랜만에 4%대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요. 메디톡스도 2.71% 올라갑니다. 메디톡스와 슈젤은 같은 섹터지만 오늘도 움직임은 많이 달라졌고요. 이제 이 두 종목이 섹터가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무조건 움직인다, 이렇게 엮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장의 동향을 보면 슈젤과 메디톡스는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오늘장에서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하의원님이구나. 예. 자, 중국 쪽에 좀 시장을 좀 보면은 지금 한 1% 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 도중에 이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좀 나오나.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뜹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의 증권법에 대한 좀 개정이 좀 초읽기에 좀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 처벌 강도를 높이겠고, 뭐 만약에 불법했을 경우 뭐 증권사라든 관련 인사에 대해서 이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지 않나. 중국 같은 경우 한번 처벌하게 되면 무섭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권법 개정에 대한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기타 뭐 수입 관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약간 좀 미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장 끝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좀 끝난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쉽죠. 0.32% 좀 빠지면서 연일 계속해서 뭐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매도의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가 좀 나갔지만 최근에 이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좀 염려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오늘 지금 이게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소형주가 0.66% 지금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도 1.48% 빠지면서 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락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341개, 하락 종목이 49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325개, 하락 종목이 927개 나왔다. 그래서 대형주는 같지만은 아니면 또 선방했지만은 소형주들이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따랐던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께 5일선만 보고 가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5일선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자, 추세가 어느 정도 원달러 같은 조정이 나오고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그 다음에 오늘, 자, 월요일도 보시면은 시가를 낮게 잡고, 자, 종가는 상승으로 끝나는 흐름이고요. 오늘도 지금 시가는 낮게 잡고 종가는 좀 좋게 강하게 끝나는 거 있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급락이 좀 나왔어요. 갭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원달러 지수가 일정한 반등을 좀 보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원달러 지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딱 5라는 기준을 잡고요, 양쪽으로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호전적으로, 호재로 바라보면 안 되고, 또 악재로 바라보면 안 되고, 또 시장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악재가 호재인 경우도 있고 호재가 악재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호재가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께서
잘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지수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요. 오늘 일단 코스닥이 중요 라인 648을 좀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도 만약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덜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일 코스닥 조정받으면 코스피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코스닥이 648선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이 상태로 지속적인 조정력을 보이면 코스피 시장도 일정 부분 따라 들어갈 걸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대응 일정 부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소폭 내렸네요. 2203.70 정말 조금 내려갔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32% 빠지면서 647.6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이 결국엔 올라갔네요. 3원 70전 올라가면서 1164원 30전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00번님께서 참 좋은 여행 6730원에 45%. 이게 일단 일본 관련해서 움직이죠? 그것도 있고 이제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아무튼 여행이기 때문에 뭐 여행 상품들은 뭐 국제적으로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올해 10월 29일이었죠. 여기 강세가 좀 보였는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었죠. 이제 양수 매도 체결된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한중일 이 정상회담이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좀 좋게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해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가같이 좋게 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이후에 제대로 잘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조금 우리가 좋은 쪽으로 연계가 돼서 좀 풀리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정상회담 개최 그때까지는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이제 부각이 돼서 간다고 하면은 뭐 회담 때문에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회담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자 121선에다가 61선에 오면은 그때 정도 다시 한 매수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수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신 뒤에 다시금 매수하는 방향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9095번님께서 아프리카TV 71,300원의 비중 20%.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아프리카TV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정 부분 리스크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월봉상 파동 흐름을 보면 지금은 딱 5파동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요 파동의 요 위치, 즉 현재 지금 재무제표로 보면 자산 가치 대비 한 대략 7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렵다 보시고 좀 제한적으로 상승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동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매수가가 71,300원이다 보니까 수익권이죠. 수익권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5파동 마무리하고 3파동으로 빠진 상황이고, 지금 다시 또 3파동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격이기 때문에 요 73,100원짜리를 일단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를 좀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75,2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TV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1264번님의 네이처셀 7,000원의 비중 5%인데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어요. 근데 이게 악재가 좀 많죠? 그렇죠. 회장 쪽에서의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일정을 좀 띄워놨는데요. 자 다음 달이네요. 2월 7일 날 나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예정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235억 정도의 이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는 그렇게 우리가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회장이 뭐 관련해서 이제 연관이 되더라도 회사만 좋으면 괜찮은데, 자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도 비교해도 시가총액 월등히 좀 높게 좀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보율도 거의 없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자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잠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와야 되는, 장기적이라는 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전부 다 완벽했을 때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한쪽에서의 문제가 되면요, 그건 다 정리를 하고 조건에서 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7,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이 바운드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잘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에 오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고 나온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섹터 같은 경우는 5G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훨씬 더 낫겠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애들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이처셀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번님은 이랴 1950원에 테마주라고 해서 매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테마주라고 해서 매수하셨대요. 네. 예. 요즘 이낙연 테마주로 좀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랴가 지금 상승력이 좀 나왔다가 또 주저앉는 걸 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재무구조적 측면으로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적자 기조가 지금 3년 연속 나타나고 있고, 128억의 순자산 가치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89억. 시장에 또 부각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좀 시세가 튈 때 따라잡아서 좀 짧게 좀 끊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락 대비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역으로 6% 정도 구간까지 반등력이 충분히 나오고 이미 한 번 저항, 두 번 저항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바로 이어지지 못할 시에 다시금 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여기서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제가 좀 정해드리면은 이날 좀 빠진 날의 시가가 대략 1,785원. 그래서 1,785원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2,040원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랴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9882번님의 필옵틱스 1,300원의 비중 25%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핸드폰 이제 부품주로서 갤럭시 관련해가지고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자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좀 단기적으로는 마무리가 추세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61선 여기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9,350원 정도 되네요. 자 이쪽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9,350원을 종가 기준으로 잡고, 자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21선이 조금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정도 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한 정도 더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여기서 좀 더 이탈해서 조금 더 빠져나가면 낮게 잡았을 때 한 121선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MACD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6392번님의 마이크로 컨텍솔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유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마이크로 컨텍스 우리가 초반에 방송에서 실전 매매할 때 갖고 있던 종목이었죠. 예. 또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도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가격대가 3,200원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도 된다, 그죠? 수익격으로 끌고 가도 된다 언급을 했고, 지금 우리가 그때 매수했던 자리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대략 몇 배 올라갔습니까? 3일에 거의 대략 3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고수익으로 탈바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는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접근했던 전략이 뭐였어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그죠? 실적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 322억 대비 시가총액이 낮았어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그쵸. 근데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잡는 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냐면, 자, 이 라인, 즉 3,740원 정도 라인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따라잡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두 분의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